이혼은 사실은 실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혼을 화가 난다고 하시거나 준비 없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을 빨리 해버리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복수하는 기분 들고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회피하고 싶어지죠. 어떤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혼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신경질 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돈 같은 거 됐어요, 돈이야 벌면 되죠 하고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능력이 정말 출중하신 분들이 그러시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이혼해서 내가 벌면 되죠, 뭐 밥 못 먹고 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상담 오시는 분들 제가 만나 뵌단 말이에요. 밥만 먹고 살자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싶고, 조금씩 더 편리하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벌죠. 내 삶을 유지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혼할 때는 철저하게 돈을 지키셔야 돼요. 진짜 헤어지실 분들은 돈 얘기부터 하세요.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와야죠 라고 얘기하시는 건 진짜 이혼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도 됐고 다 싫어요. 이거는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혼을 그냥 화가 나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면하셔야 돼요. 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딱 맞서서 이 이혼을 함으로 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이혼이라는 이 현실을 내가 가지고 가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혼이라는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혼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재산의 문제, 상대에 대한 마음의 문제, 그리고 현실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참작하셔가지고 이혼을 실행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기분 나빠서 또는 이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혼 후 이 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괜히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SH님이 이혼하면 내가 버린 놈을 상간년이 가져갈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가져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불륜에서 불륜으로 만난 커플이 재혼을 해서 사는 경우는 11%밖에 되지 않는데, 재혼이 성공으로 갈 확률이 거의 20% 내외니까 또다시 이혼이 되는 걸로 따지면은 끝까지 살아가는 커플은 3-4%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간년이 가져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혼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빨리 나오고 싶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오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이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성공적인 이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좀 이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혼을 해서 더 좋은 케이스가 됐어, 더 좋은 마음이 됐어, 이건 성공적인 이혼이에요. 외도를 극복하기 위한 관계 회복은 진짜 끝이라고 하셨는데, 외도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을 많이 해요. 진짜 이 사람이 끝난 상태에서 오나 안 오나 보면, 그 상간자나 상간녀하고 끝나지 않은 분들은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따라오긴 하는데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그 상대하고 아직 안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 배우자분은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끝난 게 맞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상담을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쪽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SH님이 서로 막말하고 싸우면 조금은 회복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막말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툼은 있지만 정도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회복으로 가시려면은 막 지나치게 싸우면서 회복되고 있다고 믿는 건 좀 이상하죠. 싸우니까 정은 남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말하고 싸우는 거는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신다고 생각해야죠.
막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막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외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했는데도 안 돼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뒤를 밟고 싶다. 뭐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뒤를 밟아서 그 사람이 외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끝내고 싶은 거는 아직 정이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도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외도를 하는 거에 지쳐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럴 때 이혼이 되지.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만나나 그 남자를 만나나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잡아야 내 마음에 정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잡으시는 분들은 정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혼을 착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착한 마음으로는 이혼이 안 돼요. 그래 저 사람한테 다 잘해주고 좋게 끝내고 그거는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어도 상대방이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착하게 이혼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착하게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 착한 정도가 마음적인 부분을 착하게 하는 거랑 금전적인 부분을 착하게 하는 거랑은 이혼 후에 내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면 그 착했던 마음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착한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PD님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착한 마음이 드는 건 저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 그때 정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조금 착하게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착한 부분 플러스 경제적인 부분이 우위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돌아올 확률도 높은 거지 착하기만 한 사람한테 돌아오진 않아요. 제가 세월을 살아보니 20대, 30대 초호는 경제적인 계산을 한다고 해도 40대, 50대의 사람들과 재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훨씬 순수하게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재혼의 자리에 섰거나 아니면 다시 내 본 배우자와 재혼을 할 때도 내 조건이 우위에 있는 것이 훨씬 상대방과 합쳐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만 한 것으로는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SH님이 상간녀에게 사과받겠다고 하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상간녀를 보호해 주려는 걸까요? 네, 그렇죠. 에스더님이 저번에 대표님께서 챙길 거는 챙겨놓고 뒷일을 도모하라고 해서요. 잘하셨어요. 뒷일 도모 하셔야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착한 걸로는 이 세상을 살 수도 없고 내 배우자가 돌아오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과 좋은 시작을 하기도 어려워요.